또 다른 프로 건축주를 찾아 이번에는 용인으로 왔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 굉장히 숲속에 와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확 드는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와, 여기도 이쁜 집 많네. 여기 좀 이렇게 특별해 보이는 집이 있긴 한데 이 경사로하고 비슷하게 지붕 각도가 돼 있어서 더 어울리는 것 같고 더 아늑한 느낌이 있고 그러네요. 두 번째 집에는 또 어떤 눈 번쩍 뜨는 요소들이 있으려나요? 오늘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소장님께 드리는 특명. 특한 디자인 요소를 찾아주세요. 아하,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겠다. 건축계의 명탐정으로 변신 완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떤 건축 철학을 가진 분들이실지. 집을 틀어서 마당을 보고 이렇게 안 치신 이유가 저희가 집 두 채를 지었어요. 하나는 저희 집이고 저 윗집은 친구 집인데 서로의 조망을 해치지 않으면서 향을 갖다가 서로 좋게끔 하기 위해서 직접 설계를 하신 걸까요? 예. 아니 그러면 건축가세요 혹시? 그거는 아닙니다. 100년간은 튼튼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 설계비 시공, 모든 공정을 총 감독한 미래 출신안의 김민경입니다. 그런 아내를 보필하여 건축 및 토목 모든 분야에서 온갖 허들의 일을 도맡아 한 공대 출신 남편 강동민입니다. 제가 이제 평면에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공간에다가 제 그림을 갖다가 한번 그려보고 싶은 그 욕망이 좀 생겼습니다. 이 동네를 다니다가 이 땅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이 집을 짓게 됐습니다. 벌써 이 들어가는 계단면이 있는데 그 벽 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얀색 자갈들을 쭉 이렇게 깔아 놓으신 게 저는 신발이 비해졌는 게 너무 싫었어요. 개울가가 있으면은 겉은 좀 말라있고 물이 안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착안을 해서 계단 옆쪽에 물 내려오는 길을 만들었어요. 서민우 탐정님 벌써 한 건 하셨네요. 그나저나 아이디어 좋다. 비 오면은 이 틈으로 절절절절 계곡처럼 흐르겠군요 뭐. 외관은 기대보다는 소박해 보이는데 서 탐정님 눈은 어떠셔? 이제 첫 번째 눈에 띄는 거는 이 집이 이렇게 막 화려하게 드러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들어오면서 디딤돌이나 지붕의 형태나 심지어 지붕의 색깔 이런 것까지 미대생의 감성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청감독이고 저는 머슴입니다. 그 다음에 느끼게 되는 인상은 뭐냐면 창문이 정말 많은 집이구나. 엄마, 그러고 보니 창문이 하나, 둘, 셋, 넷. 아니 대체 이게 다 몇 개야? 저는 내부에서 보이는 빛과 조망을 굉장히 좀 신경을 썼어요. 전 제가 직접 살 집이고 안에서 바깥을 보는 그 조망이 제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집 창 개수가 세보니까 40개나 되더라고요. 세상에나 이런 집은 또 처음이네. 저는 이 부지에 서서 계절별, 시간별 바람이라든지 빛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해지는 시간, 해지는 예. 높이. 그거에 따라서 저희 집 높이가 어느 정도 될 테니까 그때는 어떤 곳에서 바람이 불고 어떨 때 빛이 어떻게 들어오겠다를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스케치를 하면서 설계의 초안을 잡았어요. 그래서 6개월 내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사계절을 다 느끼고 그리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창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뒤에 이렇게 하얀색 벽돌로 돼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무슨 무늬가 있고 그래요.
그냥 평범한 롱브릭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무슨 무늬가 있네. 파키스탄에서 원석을 벽돌살을 잘라가지고 조정한 겁니다. 이 보시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 네. 무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이고, 진짜 무겁네요. 와. 그 컬러가 흰색 베이스에 아이보리 이 색깔, 그럼 비가 오면은 약간 핑크빛도 돌고. 역시 외장재 하나도 남다르군요. 여러 벽돌회사를 갔었어요. 외장재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어느 한 벽돌회사의 구석에 약간 핑크빛이 도는 무슨 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아 그거는요 판매를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원석인데 한국에 없대요 또 그것도. 수소문 끝에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파키스탄 자연석을 찾아냈고 원석을 외장재로 쓸 수 있게 자른 뒤 어렵사리 한국으로 실어왔답니다. 측면은 뭔가 좀 다르다 했더니 벽돌을 약간 비틀어 쌓아서 재미를 주었대요. 여기 내부의 기본적인 골격은 콘크리트일 것 같아요. 저희는 중목 구조를 선택했어요. 제가 전에 살던 집이 경량 목구조 주택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한옥의 그 대들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옥의 장점과 일본의 지진이 나도 안전한 그런 구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굵은 목재를 사용하는 중목 구조는 무엇보다 지진에 강한 게 장점. 다양한 구조로 짓는 게 가능한 데다 한옥 석가래 같은 인테리어 효과는 특급 보너스랍니다. 제가 나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경량 목구조는 다 숨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중목으로 튼튼하게 이 나무 향을 느끼면서 살고 싶었어요. 경량주택은 밟으면은 쿵쿵 울려요, 집이. 근데 이거 밟으면은 세멘 집하고 별 차이 못 느낄 거예요. 천년간은 콘크리트 집은 없거든요. 천년간은 중목 집은 있어도. 튼튼한 건 기본. 건축가 뺨칠 어떤 센스가 숨어 있을지 내 눈으로 본격 탐구 시작해 볼까요? 먼저 거실로 안내합니다. 유럽 시골집 같은 격자 무늬창의 분위기가 있네요. 첫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하얀 벽하고 천연 나무의 그 무늬하고 그걸 두 가지로만 딱 조합이 돼 있어서 들어와서도 되게 아늑한 느낌이 들고 바닥재는 향긋한 편백나무, 석가래는 내구성 강한 홍송을 썼대요. 보통은 저런 레일 조명을 천장에다 달아서 그렇게 쓰시는데 제가 설계 의도는 천정고가 높다 보니까 저 위에 조명이 밤에도 앉았을 때 다 비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분위기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위에 등은 끄고 아래에서 책을 본다거나 핸드폰을 볼 때 바로 보일 수 있게끔 독서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일 등을 과감하게 벽 중간에 설치해 내리면 독서등, 올리면 액자 조명. 요거 따라할 분들 좀 있겠는걸요. 여기 특징이 또 이제 나머지 1층의 공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20년간 1, 2층 간통에 있는 복도에서 살면서 이런 걸 적용하면 다 해결이 되겠다. 남이 지어놓은 집에 살다 보니 불편한 게 오만 가지. 그래서 20년간 무려 4번이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다네요, 글쎄. 가장 불편했던 거는 그 1, 2층이 복층 구조, 거실 쪽이 뻥 뚫려 있었어요. 여름에는 2층은 특히 너무 더웠고 그다음에 겨울은 겨울대로 좀 추웠고. 그래서 집사람은 리모델링 시작한 게 사실 옛날 집 추워서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그때 마지막 리모델링 할 때는 손을 안 댄 데가 없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이 방을 하면 저 방에 가서 자고 저 방 하면 이 방에 가서 자고 큰 비닐로 분진 막아가지고 어디가 자는 거 한 2평만 밀폐시킨 다음에 살아가면서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새로 집 짓자는 말에 그거 괜찮겠다. 저는 모든 일을 좀 쉽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지르는 사람이고 좀 수습하는 사람. 그런데 웬 미끄럼틀이지? 어머니나? 아이고 어머니나! 이 집에 늦둥이가 있나 했더니만 아내 전용 미끄럼틀이래요 글쎄. 아유 좋겠다. 와, 이게 이 집을 지을 당시의 스케치의 흔적이군요. 와, 대박. 직접 그린 설계도라니 이거야말로 건축가 뺨칠 만한 솜씨. 저희 아빠가 30년 동안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때 저희 아빠 밑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손으로 설계도, 조감도, 투시도를 다 그렸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거를 보고 자라서 그랬는지 늘 봐왔던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렵게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토목공사는 공대 출신 남편이 도맡았대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오롯이 부부 둘이 힘을 합쳐 100년 가는 집을 완성을 했답니다. 토목은 건축에 비하면은 자금은 거칠고 공사 금액도 크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거든요. 나 토목 사장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천직이 설계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저는 즐거웠어요. 이해를 못 하셨네요. 오늘 저녁에 작업하고 10시에 누워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설계를 바꾸는데 어느 건축사한테 그 제도를 시킵니까? 힘들어서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동네 어르신이 부부가 집을 손수 직영해서 지으면은 2가지 중에 하나가 끝난다. 하나는 집 짓다가 포기하던가 두 번째는 헤어지던가. 2번째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크고 작은 설계 변경을 무려 50여 차례. 중간에 도망간 작업자들도 있을 정도라네요. 이쪽은 주방인데 아치형 입구로 공간 구분을 했군요. 거실보다 천고가 낮아 한결 아늑한 일자형의 담백한 구조입니다. 주방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뜻하지 않은 곳에 이렇게 동글동글 돌린 아치 형태가 있어요. 설비 그 공사를 하면서 제 설계도면을 보시고 여긴가 보다 하고 거기다가 다 꽂아 놓으신 바람에 벽 바깥으로 설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직각으로 하게 되면 너무 모서리라 뾰족하기도 하고 안 좋을까 봐 둥글게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만드니까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개만 둥그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 다른 비슷한 걸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와 비슷하게 여기 아치를 하게 되고 시공 과정의 하자까지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승화시킨 거죠.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뭘 또 발견하셨을까? 가만, 줄눈에도 무늬가 있다. 저 전체 무늬가 하나네요. 줄눈에 무늬가 있는 건 누군가 낙서를 했다는 거겠죠. 예술적인 낙서. 알겠습니다. 저는 모르죠. 실은 이 타일이 이게 연속성이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타일이. 지금 다 보이시는 게 줄눈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제가 다 좀 그렸습니다. 평범한 타일을 고급 대리석으로 감쪽같이 변신시킨 미대 출신 아내의 센스. 그런데 뭘로 그렸을까? 궁금하시죠? 유성 네임펜으로 쓱쓱 그냥 그렸대요.
주방이 마음에 쏙 들어서 입주한 뒤로는 요리할 맛도 더 난다는데요. 여보 환기 좀 시켜줘. 이게 그래, 실내에 음식 냄새 배겠다. 문 좀 활짝 열어요. 어머, 양쪽으로 다 튀었네. 아, 네. 저기 환기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맞바람이 이렇게 치게끔 설계를 해놔가지고 이 문 세 개를 열면은 환기가 굉장히 잘 됩니다. 저는 그 주방에서만 냄새가 머물기를 원하지 다른 곳에 퍼지는 게 싫거든요. 설계를 수십 번 고치며 한치의 오차도 없게 신경 쓴 것이 바로 바람길이랍니다. 숲바람이 앞뒤로 통과하는 주방은 이 집의 최고 비서지. 올여름 같은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몇 번 안 틀었을 정도라네요. 저 창문들 너머에는 어떤 공간이 펼쳐질지 2층 탐구 시작해 볼까요? 아, 이쪽이 서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햇빛이 막 들을 것 같은데, 와, 여기 되게 특별하네요. 고급스러운 갤러리 분위기네요. 이 집의 달입니다. 수직으로 길게 공간을 비워놓으신 게 혹시 여기까지 막혀 있으면 좀 답답해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동쪽에서 오는 빛이나 저쪽에서 봤을 때 서쪽에서 오는 빛이 서로 투과해서 저 공간이 좀 밝게끔 조명을 꼭 켜지 않아도 낮에 그런 효과를 좀 내게끔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바람길 못지않게 신경 쓴 요소가 바로 이 채광길. 자연광이 2층 전체를 관통하도록 창을 정확히 일렬로 배치하고 중간 벽체에도 길게 창을 낸 거죠. 가장 안쪽이 침실이군요. 와, 석가래 근사하다. 중목구조의 매력이 돋보입니다. 침실방에서 쓰기에는 창문이 굉장히 낮고 수평이고요. 그 옆에는 되게 세로로 또 기다란 창이 있고, 서 있는 시간보다 누워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누워 있을 때 보는 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을 갖다 이렇게 내다 보니 너무 또 가로로만 있어서 재미가 없어서 환기라든지 좀 길게도 보고 싶어서 옆에는 또 긴 창을 낸 상태입니다. 소장님 한번 누워보시죠. 제가 이렇게 한 의도를 좀 네. 느껴보십시오. 누워서 한번 바라보시면은 앉으시는 게 아니라 누우셔야 됩니다. 누우셔 살짝 누우세요. 누워서 한번 전망을 보시죠. 아시겠습니까? 정말 눈에 딱 맞는 눈높이네요. 네. 침대 높이와 위치를 미리 계산해 설계했다니 정말 건축가 뺨칠 만한 센스 아닌가요? 집안 어디서나 편안한 눈높이에서 마주하는 초록뷰. 와, 이게 웬 눈호강이랴. 지붕에도 비밀이 있다는데요. 단열과 소음에 취약한 징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중 지붕으로 단단히 덮어 씌웠대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벽체보다는 지붕이 복사열이 좀 굉장히 더 센데 우리는 보통 벽체만 강화를 단열재를 많이 하는데 지붕을 좀 더 복사열을 갖다가 차단하는 열교 현상을 막는 그런 단열재를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바람길 햇빛길만 잘 통하는 집이게요. 사람의 동선도 물 흐르듯 순환하도록 실생활에 가장 편리한 구조로 짜임새 있게 설계했대요. 종이 설계도 위를 머릿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거닐어 보며 완성한 부부의 생활 패턴에 딱 맞는 최적의 동선이랍니다. 각각
어느 공간인지 이제 다 알겠네요. 그런데 여긴 어딜까? 아, 욕실. 반신욕을 하면서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 최고의 명당 뷰에 배치했답니다. 저 할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남편의 말 중에 가장 깊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살아보니까 동선이 너무 편하고 좋다고 저한테 설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정말 속으로 많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구박을 받아가면서 6개월 동안 고치고 할 때마다 제가 구박을 엄청 받았는데 그 구박받은 이 설계를 편하고 좋다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그때 정말 마음속에서 거봐 내가 잘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오해 많은 게 자기가 만든 설계에 대해서 자부심은 제가 칭찬 안 해도 충분히 알 줄 알았거든요. 하셔야죠. 그게 제가 여자를 몰랐던 거죠. 여기 지금 색깔이 이렇게 거뭇게 된 것들 있잖아. 완전히 이건 자르고 여기 섞여 있는 것도 잘라. 섞여 있는 것도 잘라도 돼. 다 잘라야 되는데. 그래 다 잘라. 작은 일상의 조각들을 쌓아올려 더욱 안락한 집을 완성하는 거겠죠. 세상에 집이 100채가 있으면 100개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100개의 우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에 대한 아주 코너와 세심한 부분까지 잘 완성을 하셨다는 게 큰 경험이겠지만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는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공부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100년 이상 가는 집 지었으니까 정말 100년 이상 가는 집 그때가 살아야지. 그냥 짧고 굵게 가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지은 멋지고 튼튼한 100년 주택에서 두 분 알콩달콩 100년 해로 하세요. past redone the search for the